양심 팔아먹는 나쁜 사람들이 정치권에는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정말 혐오를 주는구나. 피하고 싶어. 피하고 싶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너무나 방해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참 편하고 좋죠. 그런데 그것은 또 일종의 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르면은 무지해서 모른다고 하지만 알면서 애써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차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굉장히 영혼의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합리와 이 불공정과 이 부패 상황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혐오스럽지만 그러나 이 혐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정직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뭐 다른 당들도 당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자기들 이익에 따라 이합 집산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국민들을 아주 가지고 놀고 호도하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추석 때 무슨 이제 민심을 잡겠다고 자유한국당에서 피켓을 들고 나가가지고 조국을 타도하자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외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내내 한 건 뭔가요? 2년 내내?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슈화 시키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어도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제도를 건전하게 바꿔나가겠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는 거 들어본 적 없다니까요. 그냥 죽여라 이 얘기가 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의당은 또 뭔가요? 조국이 이렇게 말을 바꾸고 범법을 저지르고 와이프가 저렇게 모자를 쓰고 막 백백을 메고 있잖아요. 서류 조작을 하고 컴퓨터 하드웨어 디스크를 바꾸고 하는 저런 진짜 파렴치한 짓을 골라서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떼면서 있잖아요. 정의당이 정의로운 양 지금까지 얼마나 해왔냐요. 근데 이것은 완전 그냥 국민을 기만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화당은 어떤가요? 평화당은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눈치만 보다가 민주평화당 전라도에 힘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했지만은 별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왜 그렇게 기운도 없고 힘도 없는지 그냥 표 받을 때만 있잖아요. 죽으라고 달려들고 그 이외에는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총선 때만 되면 전라도의 표를 누가 더 먹느냐 그걸로 맨날 그냥 땅 따먹게 하는 그런 유치한 있잖아요. 정말 보기에 참 딱합니다. 진짜 박지원이가 보니까 거기서 공천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제 전라도 표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정동영을 공격을 하면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서도 각자가 추석 민심 잡겠다고 나가가지고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치찬란하다. 도대체가 뭐 하는 짓거리인지 저 인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렇게 선명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밝히는 것도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교육 정책이 문제니까 그럼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서 노력하겠다 하고 얘기하는 국회의원 하나 제대로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고 또 이제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떤가요? 자기들은 이제 일단은 이 전쟁을 그만두고 싶겠죠. 그러니까 또 막 건전하게 뭘 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럼 2년 동안 뭐 했나요? 2년 동안 죽창 들고 싸우자, 일본하고 전쟁 치자. 맨날 그냥 이 안에서 전쟁 노릇밖에 더 한 거 있나요? 그리고 돈을 그냥 나라의 돈이 남아돌아요. 온 빚을 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살포하는 그런 억지 춘향이나 하고 있잖아요. 맨날 그런 걸로 공격 당하는 빌미나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당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
이 당 저 당 해봤자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 예, 그래서 그냥 그 누구든 사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람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짜 직설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쓴소리를 한 금태섭, 그 사람의 말이 그나마 가치가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민주당에서 나중에 어떻게 공천이라도 하나 받아보려고 들러붙어 있는 저런 똥파리들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권자들이 몰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부 떠는 인간들 말이에요. 윤석열 검사가 이제 드디어 나는 직을 걸겠다 이러면서 강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치만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조국을 수사를 할 때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러면서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익만 되면 어디든지 있잖아요. 바로바로 얼굴을 바꾸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정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정치밥을 오래 먹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골 검사가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한 줄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뜻을 세워가지고 밀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자기도 살아본 적도 없다 보니까 무조건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아주 파렴치한 인간, 결국은 민주당하고 한 패거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정의로운 척 앞에서는 했고 뒤에서는 구린 짓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강골 기질도 결국은 우리처럼 윤석열도 그럴 거야. 당연히 권력에 붙어 먹겠지. 지가 무슨.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미지만 이용해 먹겠다고 작정을 한 건데 그 꾀에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거죠. 문재인이. 결국은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조국도 언제나 제가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치판에서 썩은 정치판에서 윤석열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윤석열을 바로 본 사람들도 많아요.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바로 살았던 사람들은 윤석열이 보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역시 실망을 시키지 않고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사가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질이 지금 업무가 일어나고 뒤에서 난리굿이잖아요. 완전 진짜 완전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윤석열 검사가 지금 이제 하나 더 뺐어요. 칼을.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조국이 그때 왜 특별감찰반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조국이 감찰을 민간 사찰을 한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잘 무마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사람들은 조국에게 많이 속았죠. 그동안의 이미지, 좋은 이미지가 잘 포장되어 있었고 처음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오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늘 이 사람에게 긴가민가 했지만은 처음에 거기 나왔을 때는 일단은 한 번 더 그러면은 믿어보자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뜨름하지만. 그리고 김태우라는 사람을 완전히 이제 왜 금문 똥파리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기 편이다 아니다 싶으면 완전 사람 하나 죽여놓는 거. 그런 식으로 김태우도 죽여놨죠. 완전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김태우 이 사람도 열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잘해보려고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뭔가 거기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잘못한 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잘한 게 있으니까 그 전에 박근혜
밑에 있었으나 또 여기 있어도 일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구미에 안 맞다고 있잖아요. 바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사람을 너무 있잖아요. 취급하는 걸 보니까 인간들이 인간성이 덜 됐네 하는 의심을 딱 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랬으나 이미 그 정권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잘해주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컸죠. 지금 이렇게 2년 3, 4개월 만에 본전이 다 드러나고 보니까 이것도 역시 완전 쏘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때 민간인 사찰 말고도 또 이제 유재수라고 금융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하는 짓이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감찰반에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친밀하게 있잖아요. 뒤에서 쑥닥쑥닥 하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감찰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뒷조사를 했더니 이 완전히 그냥 보통의 어떤 부패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각해져 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사건이 크면 알아보잖아요. 그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안 된다, 스톱해라고 시킨 겁니다. 이것을, 이 큰 일을 갖다가. 근데 그것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을 그렇게 중간에서 스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가지고 정조준을 한 겁니다. 윤석열 검사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죄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까지 자기 와이프가 했다. 자기는 몰라. 자기 딸이 그랬는데 교수들이 잘 보이려고 그랬다. 나는 몰라. 그리고 조카가 그랬다. 나는 몰라. 조카가 들어와서 죄값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전부 자기는 모른다면서 피해 나갔죠. 근데 이것은 조국에게 딱 걸려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펀드도 물론 조국에게 걸려 있겠지만 이것은 시간을 두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또 거기다가 범인이라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판사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 정권에 아부하는 이 사람들인 거죠.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를 또 이게 은폐할 수도 있는 거고 뒤에서 또 무슨 짓을 할 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맨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을 잡아놔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자백을 했으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 자백을 했으니까, 기각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뒤에서 막 조작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작이 지나온 것은 조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증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지금 직권 남용, 여기에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조국이. 조국은 그동안에 너무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검사의 이 용기에 정말 진정한 박수를 보낸다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생겼다는 거죠. 이 윤석열 검사를 통해서 정의가 있긴 있구나. 뒤에서 맨날 박근혜 때만 해도 있잖아요. 절대로 이런 검사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병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윤석열 검사는 정말 한 줄기에 너무너무 빛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그 국민들이 이 사람을 정말 적극 밀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진짜 지금쯤은 이런 좋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그런 검찰이 한 명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리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잖아요. 검찰을 오히려 윤석열 검사처럼 이렇게 선이 정확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검찰을 개혁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패로 완전히 그냥 도배가 된 법무부, 조국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조국이 이런 부패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헌법주의자다. 그리고 내 직을 걸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들도 더 힘을 내가지고 정말 윤석열 같이 좋은 이런 검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정의의 사도 윤석열 검사 화이팅입니다. 바이.